노후자금은 남은 삶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무리하게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면 노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안전하지만 수익이 낮은 상품에만 투자하면 올라가는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잘 이해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안전금융상품인 저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저축상품의 이해. 금융상품은 크게 저축과 투자상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축은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고 만기에 원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수익은 크지 않지만 예금자 보호제도 등 추가 보호장치가 있어 안전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며 주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우체국 등에서 취급합니다. 반면 투자상품은 운용 실적에 따라 저축보다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의 상품이 여기에 속합니다. 저축상품은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크게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시 입출금식 예금은 돈을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지만 이자율이 다른 저축상품에 비해 낮습니다. 정기예금은 목돈을 6개월에서 3년 등 비교적 장기간 맡기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으로 일정 기간 돈을 찾을 수 없는 대신 수시 입출금식 예금보다 이자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만기까지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상품입니다. 정기예금은 가지고 있는 목돈을 굴리는 상품이라면 정기적금은 매월 조금씩 모아 목돈을 만드는 상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적금도 일정 기간 돈을 찾을 수 없지만 수시 입출금식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유적립식 적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자유적립식 적금은 정기적금처럼 목돈을 만들기 위해 미리 만기를 정하고 돈을 지속적으로 납입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납입 주기, 횟수, 납입액 등이 자유로운 상품입니다. 이러한 저축상품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우체국 금융 등에서 취급합니다. 먼저 은행의 경우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기존 은행들 외에도 최근에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농협, 산업은행 등 특정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은행들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저축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 도모를 위해 설립된 지역 밀착형 금융회사입니다. 상호금융회사는 조합원 간 상호 부조를 위해 설립된 금융회사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 금융은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관련법에 따라 채신관서에서 예금과 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농협은행과 농협, 수협은행과 수협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특수은행에 해당되지만 농협과 수협은 각각 지역의 농업인, 어업인들의 상호 이익을 위해 만든 조합으로 상호금융회사에 속하므로 둘은 서로 다른 별개의 금융회사입니다. 한편 나에게 맞는 저축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입 전에 자신의 저축 목적, 기간, 납입 금액 등을 명확히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처음 약정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는 본래 금융상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입 시 현장에서 바로 금융회사 직원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을 이용하면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여러 금융회사의 저축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한 후 메뉴에서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를 선택합니다. 메뉴 중 정기예금, 적금 등 원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합니다. 저축하고자 하는 기간, 금융권역, 지역 등 세부 조건을 선택한 후
금융상품 검색을 눌러 조회합니다. 금융회사, 상품명, 세전세후 이자율, 최고 우대금리, 가입 대상 등 조회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제시된 저축상품의 약정금리는 만기까지만 적용되는 것이며 만기가 지난 이후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만기 후 이율이 적용되므로 만기가 된 예금은 바로 찾아 다른 예금 상품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축상품 해지 시 이자의 15.4%를 이자소득세 등으로 내야 하는데요.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한도는 본인이 가입한 은행, 보험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산정하며 현행법상에서는 2022년 말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지만 매년 제도가 연장되어 오고 있으므로 가입 전 금융회사 창구 직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은행 등에서는 가입자 특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고객 확보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금리가 높은 특판 예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 시 창구 직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각각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해줍니다. 가령 8천만 원의 돈이 있는 경우 두 개의 서로 다른 은행에 4천만 원씩 나누어 예치하면 두 회사가 모두 파산 시에도 각각 4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은행의 다른 지점에 각 4천만 원씩 돈을 예치한 경우에는 같은 금융회사에 속하므로 두 예금을 합쳐 총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은행에서 가입한 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닌데요. 펀드와 같이 실적 배당 상품은 은행에서 가입했더라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인지 여부는 가입 시 금융회사 직원에게 물어보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예금보험공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신협,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회사 역시 각 중앙회에서 자체기금 적립 등을 통해 고객예금을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고 있으며 우체국은 국가에서 지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은 저축상품과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